네, 코스모스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작할 부분은 일단 그 지난 시간에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의 그 소설 그 우주전쟁이죠. 우주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이 그 우주전쟁의 그 소설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요 문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yet across the gulf of space. 뭐 이건 그러나라고 보셔도 되고요. 일단 다른 문장의 일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across the gulf of space라고 되어 있죠. 우주죠. 이 space는 우주의 어떤 자, 걸프 하면 보통 만을 생각하죠. 근데 이 지금 The Gulf of Space를 어떻게 연상하시면 되냐면 그 시면이라고 보시는 게 차라리 전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바닷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죠. 뭐 얕은 바닷물에 이렇게 사람이 잠수를 해서 이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끝이 갑자기 시커멓게 보이죠? 끝이 안 보이죠. 결국은 끝이 안 보이게 됩니다. 뭐 보통 이제 얕은 바다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어쩔 땐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뭐 마리아나 해구 같은 그런 데는 이렇게 깊죠. 깊은데 거기에 이제 잠수해서 바닥을 바라보면 이 바닥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냥 까맣게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런 부분이 바로 걸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주도 뭐 거의 무한대 공간을, 광막한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광막한 어둠 속에서 어둠을 가로질러서 오는 어떠한 자, 마인드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지성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실제 사전에 한영 사전에도 있더라고요. 이 의미가 마인드는 마음 이외에 어떤 지성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의 시면을 가로질러서 오는 어떠한 지적 생명체가 있는데 그것은 데디하다 are to our minds. 자, 이때 우리의 지성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우리의 지성. 이 문장은 지금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자, B2가 있고 그 다음에 as가 있고 또 B2가 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겁니다. A 자, B2 B as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B, B2, C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B에 대한 것은 B가 C에 대한 것과 equal, 같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좀 명확하게 들어올 겁니다. 어떤 지적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는 우주의 그 시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우리의 그 지적인 능력과의 어떤 관계죠. B2.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이죠. 지적인 능력은 같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그 지적 능력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죠. 우리들의 지적 능력과 B2, those of the beast. 어떤 야수죠. 야수라기보다는 그냥 뭐 짐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냐면 that perish 그냥 perish는 뭐 죽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뭐 죽어도 크게 아쉽지 않은 그런 하찮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짐승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여기까지 대신 이 비스트를 설명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지적 생명체 우주를 거슬러 오는 이 지적 생명체와 우리의 그 지적 능력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우리와 이 하찮은 짐승과의 지적 능력 차이와 거의 같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겠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인텔렉트. 자, 그들의 어떤 지적 인텔렉트 능력은 vast, 굉장히 넓고 무한히 넓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cool, 냉철하고 차갑다라는 거죠. 그리고 unsympathetic, 어떠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다. 약간 사이코패스죠, 이런 건. 쿨하고 unsympathetic 하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자, regard this earth, 이 지구를 regard, 여기고 있습니다. with, 자, regard는 이 지구를 regard with envious eye, 그 어떠한 질투 가득한 눈빛으로 지구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가 굉장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이코패스가 우리
이 지구를 envious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slowly and surely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drew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자 drew 플랜하면 이건 그리다라기보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짜놓았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확실하게 짜놓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against us 우리를 어떤 against니까 뭐 공격할 수 있는 공격할 계획을 충분히 짜놓고 있다. 화성 침공의 이제 초반부를 그 일종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를 침공하려는 그 화성인들의 지적인 능력과 그들의 어떤 냉혹함에 대한 묘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소설이기 때문에 어떤 적을 굉장히 악한 존재로 이렇게 평면화시켜서 그리고 있는 게 좀 느껴지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조지 오웰의 그 내용이고, 이번엔 또 웰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좀 다른 사람이죠. 오웰이라는, 로웰이라는 사람입니다. 로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보죠. He was electrified. 이거 electrify는 뭐 전기에 감전이 되는 게 아니라 전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의해서 by the announcement 어떤 발표죠. in 1877 1877년에 있었던 어떤 발표인데 by an Italian astronomer 이탈리아 천문학자인데요. 지오반니 스키아파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천문학자 지오반니 스키아파렐리라는 사람이 1877년에 뭔가를 발표했는데 그 로웰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웰을 전율시켰습니다. of 카날리 on Mars 화성의 어떤 카날리 이때 이 카날리가 이탈리아 말이었겠죠. 영어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탈리아 말로는 이 카날리가 채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로와는 관련이 없는 그냥 선이었다라는 의미 같은데, 자, 이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라서 어느 정도 부자냐면 개인 천문대를 세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근데 그 천문대가 뭐 조그만 천문대가 아니라 정말 어떠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대한 천문대를 혼자 개인 천문대로 근데 썼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지금 스키아파렐리가 아니죠. 지오반니 스키아파렐리가 했던 이 카날리라는 이탈리아 말을 스스로 채널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 수로가 있다라는 말에 꽂혀서 자기 스스로 이제 천문대를 세우고 화성 관측을 이제 시작하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또 새로운 화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Mars 매니아 어떤 화성에 대한 광적인 어떤 집착을 하는 마르스 매니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 course through Europe. 자, course는 여기서 지금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자, course는 말 그대로 그 코스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강좌 이런 거 명사죠 이거는. 근데 여기선 지금 동사였죠. 동사인 경우에는 course는 빠르게 뭔가 흘러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ursed through 하면은 휩쓸고 지나가다. 자, 이 화성에 대한 매니아들이 휩쓸고 간 거죠. through 유럽과 그리고 미국을. 그러니까 이때 매니아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화성에 대한 광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행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네요. 유행이 어떤 유럽을 거쳐서 미국까지 이제 휩쓸고 지나간 거죠. 그리고 and 로웰 이때 퍼시벌 로웰이죠. found 발견했습니다. himself swept up. 자, 이거 꽤 코스모스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 find 그 다음에 oneself 그 다음에 동사를 쓰죠. 이렇게 되면 나 스스로가 동사하는 것을 발견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형태로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시벌 로웰은 그 광풍이죠. 지금 이 마르스 매니아라는 이 광풍에 휩쓸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웰이 거기에 휩쓸리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그러니까 읽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로웰은 항상 found himself sweep 이렇게 이런 found oneself 동사 형태면은 동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로웰도 그 광풍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표현이 중요해서 이건 고른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marked by good seeing은 뭐냐면 이건 전문 용어예요. 그냥 뭐를 보고 있다 이런 동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명사. 어디냐면 지금 여기 나오죠. astronomers ter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간단해요. 하늘이 별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투명하고 맑은 상태를 이렇게 good seeing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marked된 마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good seeing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mark 되어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굉장히 시야가 좋은 어느 날, 자, 여기 이제 이거에 대한 good seeing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디까지 있나 보죠. 자, 그 용어는 for a steady atmosphere, 굉장히 안정된 대기, 바람이 없는 대기를 말하는 거죠. through which the shimmering이나 of an astronomical image, 그 천체죠. astronomical image, 그러니까 천체의 어떤 shimmering, 공기가 안정되지 못하면 이제 별이 반짝반짝하죠. 이게 그리고 천체 별이 아니라 어떤 행성도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물에 담가 놓은 달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굿싱이면 이런 효과들이 이제 좀 줄어들죠. 죽죠. 그러니까 사실 아주 더운 여름 사막 같은 데면 굉장히 seeing이 좋은 곳이 되죠. 근데 수증기가 많고 그런 열대 혹은 한국처럼 미세먼지가 이제 우글우글한 이런 곳은 천체 관측하기엔 정말 좋지 않죠. 자, in the telescope is minimized. 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여기 동사가 나왔죠. 여기 지금 동사로 끝을 맺는데, 그러면은 이만큼이 다 지금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marked by good seeing is seeing은 good seeing은 이러한 쉬머링, 어디 갔죠? 쉬머링, 천체에 대한 그 망원경에 있는 그 천체에 대한 쉬머링, 대기를 통한 그 어떤 안정된 대기에 대한 말로, 이게 좀 특이하네요. 자, 그것이 최소화되는 부분이다. 최소화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쉬머링이 최소화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자, marked by good seeing. good seeing이란 the astronomer의 용어로 for a steady한 대기를 말한다. through which, 그리고 그 대기를 통해서 through the which the shimmering of astronomical image shimmering in the telescope가 문장이 그래서 하나가 더 나온 여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요 관계대명사절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지금 이걸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ood seeing을 설명하는 게 지금 두 개의 괄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대괄호고요. 그 다음에 요 which절이 소괄호, 그리고 요게 good seeing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웰이 그 이후에 이제 천문대를 자기가 이제 건립한 다음에 혼자 이제 화성만 출창 관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 seeing이 좋은 날 관측을 하고 보고 혼자 즐긴 것이 아니라 관측 노트를 남겼죠.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로웰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헛것을 봤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뿌옇거나 seeing이 좋지 않아서 좀 이상한 걸 본 것이 아니라 seeing이 좋은 날 분명히 관측을 했는데도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는데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워낙 발췌가 돼 있어서 이 로웰은 스키아파렐리의 발표를 듣고 이제 천문대를 건축한 이후에 화성을 스케치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good seeing 상태에서 seeing이 좋은 날 이제 관측을 했겠죠. 그리고 일관되게 이 화성에 이 운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운하 연결망을 그려요. 이렇게 매일매일 관측을 해서. 그게 신기한 거죠. 이게 만약에 헛것이었다면 오늘 관측했을 때 이 선이 내일도 여기 있으리란 보장이 없죠. 근데 로웰은 그렸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웰은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약간 망상증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뿌연 걸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거 어떤 그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사람은 뭐 이거를 보면은 사람 얼굴로 상상을 하죠. 이게 어디 근데 사람 얼굴, 그러니까 기억과 그냥 짝대기지.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사람과 익숙한 형태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기제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로웰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로웰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자, 한번 다시 보죠. 자, occasionally. 자, 가끔은 자, the image steadies and the features of the planet flash out momentarily. 이건 이제 뭐냐면 가끔 어떤 이미지가 steady, 안정되게 보이고, 그리고 그 특징 of the planet, 이 행성의 특징이 flash out, 번쩍하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다. 이건 동사죠, 여기서. 지나갈 때가 있는데 가끔. 자, 이건 마블러스한 일이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배율이 높아지면 이제 망원경 천체 관측을 해보시면 다 뭐 느끼시는 점이 뭐냐면, 망원경은 이제 큰 거를 사고 싶어 하죠. 근데 사실 하늘에 있는 그냥 천체를 즐기는데 그냥 쌍안경이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대한 망원경을 쓰면 어떤 점이 뭐 좋냐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실 볼 게 없고요, 일단. 그리고 어떤 상을 보면은 진짜 이글이글 타는 것처럼 보여요, 얘가. 그러니까 워낙 우주 망원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글이글 타는 거, 이 부분을 보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배율이 커질수록 이 부분, 이글이글 타는 부분도 같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떨리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물론 요새 이제 보정광학이라는 한 분야가 또 발전해서 이쪽 보면은 이제 반사망원경인데, 요 부분인지 뭐 어디 아무 부분이나 괜찮아요. 거기에 그 진동판을 두죠. 진동판을 둬서 이 진동판 거울입니다. 거울인데 거울이 이렇게 거울면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이글이글 하는 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형태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망원경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거대 망원경이죠. 이거 뭐 직경 뭐 이 거울 반지름만 뭐 한 8m 되는 그러한 망원경들에는 그 정도 아니더라도 요새는 이 기술 자체가 이제 그렇게 첨단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천문대들은 그런 것들을 보정광학을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떨림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것까지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occasionally, 가끔, 아주 가끔 우리는 flash out, 번쩍하고 순간적으로 이 스테디한 행성의 모습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는 보정광학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천체를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글이글 타는 듯한 그런 형태로 어떤 천체를 봤을 거예요. 화성을 봤을 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 정말 seeing이 좋은 날, excellent seeing인 날은 이게 seeing이 없는 것처럼 딱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공기 흐름이 아예 딱 멈춘 것 같은. 얼마나 짧겠어요. 그래서 이런 순간은 플래시 아웃하게 지나간다는 거죠. 아주 순간적으로, 모멘탈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진짜 마블러스한 일이기 때문에 you must then, 그때는 remember,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하죠? what 이하를 기억하죠. 무엇을 has been vouchsafe는 그 상품권이란 명사인데 여긴 지금 동사로 쓰였죠. 동사로 쓰이면 상품권은 뭐죠? 뭔가 선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지금 마블러스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칼세 이거는 바우치 세이프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운 좋게 받은 이런 선명한 어떤 행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뭐를 선사 받았는지를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accurately commit it to paper. commit 하면은 뭐 commit suicide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중학교 때 이제 단어 외울 때 자살하다죠. 혹은 commit crime, 이건 범죄 저지르다죠. 그래갖고 이건 뭐 안 좋은 걸 저지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commit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약간 이런 상태예요. 쿨하고 unsympathetic, 어떤 사심이 없는 상태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커미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상황,
어떠한 심적 동요도 없는 상태로 뭔가를 행동하는 사람은 커미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이제 사이코패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밋 크라임이라는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accurately commit하라는 말은 이때 이게 동사죠 지금. 칼 세이건이 이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이 페이퍼에 옮겨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행성에 대한 특징을 옮겨 그릴 때 커미트하라는 거예요. 드로우하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드로우는 감정을 듬뿍 실어서 이제 그리는 게 드로잉이죠. 그런 게 아니라 커미트 some painting 하라는 거죠. 그래서 you must put your preconception 어떤 선입견이죠. 당신의 선입견을 put 두어라 aside 밀어두어라. 밀어두어야 커미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with an open mind 막 열린 마음으로 set down 이건 이제 작성 기술해라 이 말이죠. The wonders of Mars 화성의 어떤 경이로움을 사심 없이 기록해라. 근데 이제 퍼시벌 로웰은 굉장히 불쌍하게도 사심이 가득한 상태로 이거를 매일 관측을 하죠. 그래서 전혀 이제 잘못된 화성에는 화성인이 살고 화성에 거대한 수로를 건축해서 화성 적도 여기는 적도 굉장히 덥다고 생각했어요. 뭐 미국의 아리조나 정도 되는 온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더 덥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근데 수로를 파서 어쨌든 극관에 있는 그 물들을 이 적도 쪽으로 운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그렸어요, 그림도. 그래서 봅시다. What was in retrospect? 회상 돌이켜 보았을 때 what was 무엇이 더 가장 the most serious and 동시대 contemporary challenge 도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또 로웰의 아이디어에 로웰이 이런 이제 구상을 했다고 했죠. 구상에 come from an unlikely source, unlikely한 source로부터 이러한 로웰의 아이디어를 공격하는 도전이 왔습니다. 자, 누구냐면 이분이 그 월러스라는 분한테 이때 이 월러스 이분의 나이가 연세가 88세였나 그랬다고 해요. 월러스라는 분이 이 퍼시벌 로웰의 아이디어 이분은 참고로 그 찰스 다윈과 함께 진화론을 그 정립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은 unlikely source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천문학과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천문학이 이제 화학, 생물학, 뭐 물리학, 뭐 모든 걸 다 통합한 학문이긴 하지만 모든 걸 통합했다기보다 이제 모든 걸 알아야 하는 학문이긴 하지만 이 진화론 쪽에서 이제 화성 천체에 관련된 부분을 지구학에 관련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지구도 아니죠. 화성의 지질학에 관련된 부분을 반박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 반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unlikely source라고 한 거죠. 이 부분은 뭐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었을까? was in 돌이켜 봤을 때, 그러니까 삽입구입니다. 돌이켜 봤을 때 가장 serious한 contemporary challenge가 to Lowell side에 있어서 come from 왔습니다. unlikely source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장. It may be safely asserted. 자, 안전하게 뭔가를 assert, 주장하는 겁니다. 데디아로. Not one drop of water. 단 한 방울의 물도 없다라는 거죠. would escape. would는 여기서는 추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달아날 수 있는 물. 단 한 방울. 자, 어디서부터 달아나죠? evaporation이죠. 증발을 면할 수, 그러니까 면하다가 낫겠네요. 면할 수 있는 한 방울의 물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부분은 모두 증발해 버릴 것이다 이 말이겠죠. 또는 in soak, 이건 흡수되다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썩되는 건 soak at even 100 miles from its source. 그것의 그 물이죠. 물들의 그 수원지로부터 수백 마일, 심지어 수백 마일을 달렸을 때 흡수되거나 혹은 흡수나 증발, 이 두 가지죠. 두 가지를 escape 할 수 있는 물은 단 한 방울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월러스란 분이 여기 화성에서
단 하나의 수로만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물이 이쪽 적도로 이렇게 운반되잖아요. 제 그림을 여기 조그맣게 그려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거의 사막지대라고 또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물을 쏟았어요. 여기도 쏟았고 그래서 일로 흘러가는데 사막지대고 하면은 퍼시벌 로웰의 추측이 맞다고 하면 다 증발될 것이고, 그리고 이 월러스란 분이 공학적인 계산을 하신 거예요.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적인 이 수로의 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도 물이 적도까지 이렇게 수백 마일을 이동하려면 단 한 방울도 적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칼 세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 지적이었다고 그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웰의 어떤 망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은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또 25분을 지났네요. 자, 여기서 마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주의해야 할 표현은 제가 생각하면은 이 B2 첫 번째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B2 용법, 그리고 as를 통한 비교, A와 B, 또 B와 C에 관련된 요 비교 부분, 요 부분은 그냥 읽다 보면은 이게 비교 구분이라는 걸 이제, 왜냐면 그 미국 사람 형태로 우리가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비교 구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